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이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건설업 노무관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냐? 화면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고용산재, 노동부 현장점검, 퇴직공제, 장애인고용공단, 외국인, 산업재해, 실업급여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설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까요? 먼저 외국인 근로자 하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F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F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2, F5, F6 저희가 좀 진한 색으로 좀 칠해놨죠. 이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F4 비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E9 H2 비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차마 적어놓지 못한 한 가지 부류가 더 있죠. 없진 않은데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국인을 사용했을 때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이 F256 비자를 제외하면 일정 조건의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들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고용 허가제를 통과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 고용 허가제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2주 내지 1주의 구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을 현장에서 구하고자 했는데도 도저히 내국인으로는 현장 인원을 채울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시면 우리는 한국 사람을 도저히 못 구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희망한다. 그래서 허가해달라 라고 하는 게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 대해 허가를 받고 외국인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우리 현장에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99%다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법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을 하는 외국인이 불법이 아니고 이 외국인을 고용한 우리 건설업체가 불법이란 뜻이겠죠. 불법으로 고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산재가 발생됐을 때 이 외국인의 이름으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불법 고용이 적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심고, 법무부 등 기타 기관의 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타 기관의 조사 같은 건 요즘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 노동조합의 신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땐 답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외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조사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자, 분류해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F비자인데 이 중에 F256 비자 그리고 F4 비자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H2 비자가 있고 여기는 제가 불법 체류자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먼저 세무신고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세무신고 부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F256 비자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비자 종류 자체가 결혼했거나 영주권을 가졌거나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같이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신고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제 F4 비자는 제외동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F 비자를 가지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신고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H2 비자인데 H2 비자가 현장에 제일 많죠. 90% 정도 되죠, 현장에. 그러면 H2 비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제가 앞서서 불법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신고도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다른 법 얘기고요. 우리가 세법에서는
현장에 그 많은 외국인은 우리가 매입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용직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세무 처리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뒷시간에 또 한번 외국인 고용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드릴 때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세무신고 100명 했고 1000명 했고 1명 했고 그 기준 때문에 외국인 불법 고용이 걸리는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불법 체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신고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봤냐면 뭐 여권 번호만 가지고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렇게 뭐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조만간 시간이 되면 국세청에 이제 제 후배 중에 조사관이 한 명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를 불러다가 국세청에서 건설업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릴 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세무신고는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로 넘어갈게요. F비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F256 비자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다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국인 해줘야 되죠. 당연가입이죠. 산재 당연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기타의 F256 비자는 한국인 이라고 제가 쓸게요. 한국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4 비자를 보겠습니다. 세무신고는 했고요. 이제 조건부 임의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 이제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가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F256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들은 임의가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 전부 다 100%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불법 고용에 대해서 H2 비자나 E9 비자는 불법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4 비자는 거기에 포함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F4 비자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되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 F비자가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산재를 처리했을 때 F4 비자, 간혹가다 노동부나 이쪽에서 이 F4 비자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근로계약서에 일용 잡급, 일용 단순 노무직 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이거는 불법 고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현장에는 우리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능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용직들이.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작급이나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각각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뭐라고 될까요? 미장공도 좋고, 설비공도 좋고, 전기공도 좋고, 통신공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능명을 기입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작성해서 보관해 놓으시면 나중에 불법 고용이라든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취업인 H2 비자입니다. 이분이 가장 문제죠. 어떤 문제일까요? 불법 고용에 해당되고 이분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시려면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로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건설 현장에 그 많은 외국인 중에서 할당제로 우리한테 부여되는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 통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H2 비자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살펴보면 세무신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를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 근로내역 신고를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 처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 고용허가제를 통과하거나 안 하거나 허가제 관계 없이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많진 않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사람들 우리가 불법 고용인데 그것까지 가입해 줘야 돼요? 퇴직공제도 외국인인데 가입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번 시간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죠.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풀어드렸어요. 불법 체류자 세무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불법인데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불법 체류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국세청 세무신고한 기록을 가지고 단속하는 적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는 X죠, X. 왜 X일까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요. 없으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틀 자체가 없죠. 이걸 여권번호를 넣어서 근로내역 신고하는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H2도 조건부 가입인데, 불법 체류자가 무슨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불법인데. 자, 그리고 다음에, 산재처리는 동그라미네요. 산재처리는. 자,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치면 자격 조건, 어떤 형태, 뭐하다 다쳤는지, 어떤 이유에 다쳤는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하물며 둘이 툭닥툭닥 싸우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는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왜 안 될까요?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골자는.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체류 자격 자체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선 불법인 거예요.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한테조차 대한민국에서 혜택이라고 주고 있는 4대 보험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산재는 예외지만. 네, 그래서 4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 근로내역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신고해야 되는 행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여권번호를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죠. 그러면 퇴직공제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퇴직공제도 퇴직공제 조사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공제는요, 가입 대상자 조건에 현장에서 근로를 종사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라고 돼 있고, 가입 제외 대상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1년 이상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공제회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근로자들을 다 조사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근데 퇴직공제회 신고할 때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자릿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법 체류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입을 시킬까요? 이 불법 체류자는 퇴직공제회에 전화해가지고 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는 일회성 외국인 관리번호를 여권을 제시하고 부여해달라고 하면 이 외국인 등록번호 비슷한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신고하게끔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한마디 나누면, 그럼 불법 체류자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는 건가요? 돈을 내니까? 아니요.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앞서 제가 1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